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3%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27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가량 늘었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의무공개 매수제도에 대해 다시 불이 붙는 건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 분쟁 여파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시정 여론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왜곡된 경영권 프리미엄 구조의 일반 주주들과 정치권의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이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년 연속 미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역전 시점이 한 해 앞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동력은 건실한 반면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성장 여력이 하락해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되면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YG엔터에 관한 관심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 신곡은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휩쓰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YG엔터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00억 원, 영업 손실은 11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회사의 실적이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5장 갈수록 우리 증시는 그 탄력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제가 주목했었던 삼성전자에 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장 마감이 지난 이후의 수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계속되는 매도 행렬을 보였던 외국인들도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기회는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힌트들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힌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유한양행이 될 텐데요. 자, 유한양행은 오늘 시장에서 3%가량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탄력은 살짝 둔화했지만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일부 종목군들만 상승하긴 하지만 대장주격인 유한양행이 오늘 시장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두산 밭캡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캐시카우로 일컫고 있는 이 두산 밭캡이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 진전을 위해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대두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잡음들도 있습니다. 두산 밭캡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좋을 리가 없겠죠. 그 부분들 계속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주가의 방향성들은 좀 고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10.89% 상승합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들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가축 전염병에 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장 초반보다 장 중반 들어서 그 탄력이 더욱더 현재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10.51%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염병 관련한 이슈들 좀 단기적인 테마일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미루드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6% 상승
상승했는데요. 지구 관측에 관한 전파 센서 기업입니다. IPO 과정에서 사실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했었을 때 흥행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26%나 상승이 나와줬는데 사실 다른 신규 상장주 대비해서는 탄력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2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15,13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인스피언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죠. SAP 컨설팅 업체인데 지난 거래일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이틀째의 성적을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5.98%인데요. 사실 이 종목에 관해선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기업에 관한 가치라기보다는 상장에 관한 이슈몰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보셔야 할지 고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 종목 저희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많은 재료들 저희가 열심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촘촘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도 또 대표님에게 한번 열심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탄력이 살짝 둔화되는 느낌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 빨간불로 양지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전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28거래를 연속 매도를 하다가 드디어 네, 오늘은 삼성전자 일단 가집게긴 하지만 가집게예요. 예, 순매수를 좀 보이는 그런 해주고 모습들이 있어요. 네. 장중에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마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죠? 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래서 끝나고 딱 네, 봤는데 또 매도야? 맞아요, 그럴 수 라고 할 있어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그 시장 전체에 매도세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순매수가 굉장히 약하긴 한데 몇백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뭐 가집게로는 한 10만 주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이제 저점을 깼을 때 여기를 깨나 했는데 일단 아랫꼬리를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지수 역시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헬스케어예요. 오늘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유한양행 올라주고. 네, 그 독수리 오형제 있죠? 네.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나요? 네, 리가켄 바이오하고 네. 굵직한 것들 한 5종목이 있는데 그 5개가 이제 일단 그 시총도 크고 재료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신고가를 계속 랠리를 가고 있는 상황에 또 자잘한 그 제약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바닥에 있는 것들 툭툭 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헬스케어 내에서의 어떤 순환 돌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게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많이 올라와서 이제 헬스케어는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익 낼 걸 못 내게 되거나 뭐 일찍 팔게 되거나 그래서 뭐 국내 증시 돈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 뭐 또 강한 큰 섹터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헬스케어에서 돈이 좀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추세를 이탈시키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파악해 보시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오른 건 팩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너무 그 큰 수익 길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 좋은 회사인데 좀 물려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 줄 때 또 잘 챙겨 나오고 미국장이 아니잖아요. 네, 국장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뭐 가치를 보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국장에서도 장기 투자 가능하겠지만 헬스케어는 뭐 밸류로 조금 측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참고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수급 잘 돌면서 괜찮은 장인데 이런 흐름이 조금 더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국장도 글로벌 증시 따라서 좀 괜찮은 시세 흐름들 잡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우리가 많이 했지만 항상 또 다음 날 되면 고꾸라지고 다음 날 되면 고꾸라지고 이런 또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헬스케어 쪽은 네. 계속 쭉. 헬스케어는 이제 계속 가져왔는데 일단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10월 달이 항상 저점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이 저점이 되지 않겠나 약간 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전해 그 전해도 10월 말이 저점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10월 말쯤부터 외국인들 수급 쫙 들어오면서 증시가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그리고 10월 말부터 만약 올라간다든지 11월 초 뭐 미국 대선 끝나고 상승으로 만약 방향을 잡는다면 그때는 헬스케어가 아니라 또 다른 섹터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헬스케어가 계속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좀 생각하셔서 기민하게 그 주도 섹터를 여러분들 잡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시간 서울경제 TV 여러분들 오늘 장 내일장을 네, 애청해 주셔야 열심히.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투자에 관한 힌트들 많이 들었는데 우리 또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었던 그런 섹터군들에 관한 적중률들이 또 굉장히 또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 인사이트들 잘 청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헬스케어 쪽은 이제 대표님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놓아줄까 아니면 계속되는 탄력이 있을 건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계속 가야죠. 계속 간다. 네, 계속 가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이 들어왔다가 저점을 잡고 이제 방향을 지금 다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한올바이오파마처럼 시세 크게 나온 거는 좀 쉬었다 가는 그림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이제 계속 상승으로 잡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저점단 그 눌림의 저점 구간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하면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점을 계속 올리고 고점도 올리면서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또 제약바이오주들의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은 이야기를 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국내 주식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암호화폐 시장이 독단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내 주식 관련주들의 주식 흐름까지는 엄청 크게 이어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또 이 시장은 전략을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비트코인 자체가 요 며칠 사이에 지난주부터 해서 좀 맞아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 중이시라고. 네, 뭐 저는 이제 계속 그 코인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코인이라는 건 비트코인,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쵸.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이건 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알트코인들은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왜 생겼냐면 미국에서 ETF ETF 해줬지 관련해서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우리가 몰라요. 뭐 사토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희소성이라는 부분 결국 한 95%가 채굴이 되었는데 나머지 한 5% 향후 뭐 이 채굴 속도는 점점 느려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스토리가 저는 분명히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최근에 금값 많이 올라가잖아요. 왜 금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거야. 그 말인즉슨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매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한 7에서 5%씩 이렇게 깎여 나간다라고 그쵸. 보시면 네. 돼요. 그만큼 이제 뭐 물건들의 가격들, 자산들의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한정되어 있고 더 이상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다라면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다양한 자산들 뭐 주식, 뭐 채권,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등등 해서 원자재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다 상승을 할 텐데 그중에서 단연 가장 강하게 움직일 만한 게 비트코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거는 화폐와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그쵸. 상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뭐 금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낫지 않겠나. 오. 왜냐하면 금은 어디서 또 저기
광구가 하나 열렸다 그러면 네. 매장량이 또 발견이 네, 매장량이 되면은 계속 그에 바뀔 수 따라서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미국 그 SEC에서 그 ETF 승인을 해줬고 지난주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정도의 금액이 미국 비트코인 ETF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요 정도 금액이 들어온 게 지금 ETF 단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커져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ETF로 인해서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가 그렇죠. 그 이슈가 또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그 컨퍼런스에서 탁 나와서 연설할 때 바이 비트코인 딱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그 비트코인의 수도로 수도로 만들겠다. 만들겠다 그런 네. 얘기를 했었죠.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한다? 그럼 다른 나라들 가만히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어찌되었던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이제 12일 남았기 때문에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서 좀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는 어떤 희소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짧은 관점에서는 이제 트럼프 그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렇게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뭐 암호화폐 시장 우리가 그냥 아직도 만약에 암호화폐 이거는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텐데 코인 하나당 9,4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비싸네요. 증권위에서 저기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쵸. 거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화폐로서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그것 때문에 되진 않을 것 예,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관점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 그 코인 어떻게 투자해 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있으실 그쵸. 거예요, 그죠? 그 조금 뭐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그 비트코인 ETF를 사는 걸 막아놨거든요. 맞아요. 못 사더라고요. 그걸 왜 막아놨나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래소 관련된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국내 시장에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 기업들. 예, 네. 미국에 있는 뭐 코인베이스라는 그 거래소 상장된 게 있어요. 그쵸. 나스닥에. 그 회사를 산다든지 이렇게 좀 간접으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라는 회사의 모기업인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확 활성화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조금 뭐 돈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증시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뭐 STO 관련 종목들 있죠. 뭐 핑거라든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심히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암호화폐 관련주에 관한 흐름들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 저희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 랭킹되어 있는데요. 우진엔텍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급등 나와줬죠. 무려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원자력 시설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또 주말 사이에 우리 국내 정부 측에서 소형 원자력 관련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국내발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17%가량 상승했고요. 참고로 뉴욕 증시에서는 이런 소형 원전 관련주들의 랠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섹터의 지속성들의 여부들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2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닉도 보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에서 인기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영업이익과 실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이러한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오늘
오늘 실려오면서 22%가량 상승했고요. 참고로 이제 다른 화장품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큰 탄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MK전자 보겠습니다. MK전자도 좀 개별적인 이슈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중국의 법인이요. 베이징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K전자는 또 중국 쪽과도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12%의 탄력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나 위고비 품절 대란에 관해서 병원에서 이런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의 OEM 공급사 파트너로 알려져 있죠. 이 공급사 관련 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나노엔텍은 10%가량 상승하면서 4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델릭스도 보겠습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인데요. 저희가 전거래일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TSMC가 이제 화웨이에 제품을 납품했냐에 관해서 미국 정부의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이슈들 오늘까지도 탄력을 받아갑니다. 5%가량 상승하면서 현재는 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혹시 눈에 띄는 그러한 종목이나 섹터군들 좀 있으셨을까요? 네, 좀 이야기 주셨던 것 중에 사실 화장품 제닉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거래대금 없이 상승했던 맞아요. 종목이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세력이 있다. 네, 뭐 작전주다 약간 이렇게 그런가요? 생각을 네. 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이제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맞아요. 이게 또 거래량이 확 붙어버리는 또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실적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좀 인위적인 흐름으로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실적이 좋아서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 정보를 선침해했던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랐다. 그것도 불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다. 뭐 공장이 돌아가고 이런 걸로 유출을 해서 샀다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요게 이런 게 이제 개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래대금 없이 상승한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고 일단 앞에 보면 9월 11일 날 거래가 크게 터진 날이 있어요. 정지 먹었다가. 요런 날의 거래량만큼 지금 상승 거래량이 또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단기적으로 바로 접근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래량이 일단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주가 탄력이 빠르게 나왔고 공교롭게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또 같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여나 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고심하시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소형 원자력 관련해서도 우진엔텍이 17%가량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에서도 소형 원자력 관련 시설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져 나왔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던 섹터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탄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또 긴 호흡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원전 테마가 항상 좀 기대는 줬는데 좋았는데 그죠? 시세를 그렇게 크게 주지는 맞아요,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 이제 대선 때 그 대선 정책주로 한번 시세를 크게 맞아요.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조금 그 한번 시세를 크게 줬던 건 그만큼 또 못 간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떤 모멘텀에 따른 반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원전 위험하다 하면서 원전 폐기론이 나왔었잖아요. 폐기했었죠. 예, 거의 뭐 폐기했었죠. 산업이 이제 거의 망하기 맞아요.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요번에 이제 부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대선 때 나왔던 공약이라든지 이제 정책주로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 체코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이슈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뭐 우리나라 원전 하던가 말던가 약간 신경 안 쓰는 맞아요. 그런 이슈였다면 지금은 글로벌적인 이슈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구글에서 원전에다가 투자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소형 원전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빅테크들이 지금 AI 전쟁을 치르고 있는 데 있어서 실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AI 서버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대안으로 원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소형 원전이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건설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로 좀 커버를 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뭐 큰 대규모의 이제 투자금들이 SMR이라는 어떤 기업으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 뭐 증시에서 가장 괜찮은 재료 하면 삼성전자에서 뭐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한다더라 하면 로봇 관련주들이 간다든지 구글에서 뭐 뭐를 한다더라 메타에서 뭐 스마트 글라스를 만든다더라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이슈가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처럼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테마인데 결국은 이제 원전도 글로벌적인 어떤 전력난에 대한 AI 서버로 인한 전력난으로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안고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한국에 국한된 스토리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네, 이야기로 그래서, 바뀌었다라는 네. 부분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뭐 아마존도 투자한다라고 얘기 나왔죠. 맞아요. 그럼 이제 메타 남았나요? 네. 그쪽도 M7 이제 중에서 이제 네. 아직 안 한 것들 뭐 투자한다 뭐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 또 오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내에서 이제 뭐 연말쯤 해서 그 전력 관련된 발표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소형 원전들 한 4기 정도 맞아요. 4개 정도. 이렇게 네.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해서 보시고요. 지금 남미 쪽 뭐 그다음에 아직 원전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어떤 그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들 프랑스,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해봐야 뭐 영국 정도 될 텐데 지금 러시아는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중국도 안 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들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납기일 맨날 밀리는 프랑스를 쓸 거냐, 뭐 비싼 영국 걸 쓸 거냐, 그러면 이제 한국 거 쓰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은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뭐 조정 나올 때 매수하셔서 조금 가져가 볼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그 SMR이라는 기업이랑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 네, 연결. 그걸 토픽으로 보고는 네. 싶은데 조금 기분 나쁜 뉴스가 오늘 그죠? 그또 두산 바켓을 떼다가 맞아요. 네. 로보틱스랑 합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그게 접근해봐야 되지. 아쉬워요. 그죠? 네. 오늘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좀 네. 크게 갔을 수도 있어요. 자체적인 모멘텀이 충분한데 네네. 갑자기 그 잡음들을 좀 끼얹는 느낌이라 그러니까요. 꼭 영향-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하지 마라 해서 안 한다 했다가 꼭 그렇게 또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뭔가 또 기업에 그만큼 이득이 되는 게 아닐까. 누구의 이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행동주의 펀드도 껴 있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과연 그냥 넘어갈 것인가. 지난번처럼 또 금감원에서 나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두산 바켓 관련해서 이제 그 법안을 만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조정이 나오면 뭐 좀 저점단에서 매수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접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전 이야기를 하다가 또 종목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잠시 뒤에 또 한 번 더 자세히 좀 짚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글로벌적인 패러다임도 좀 집중을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지켜보면 또 좋을 만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이 원전에서 사실 전력 설비 쪽으로도까지도 이제 시장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광섬유 케이블 시장에 관한 얘기가 이제 간밤에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제 워싱턴 무역국에서 2030년까지 4%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섬유 케이블 그리고 전력 설비 이쪽 관련해서도 좀 확대돼서 보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 섹터군들은? 저는 전력 전선 관련해서 일단 시세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뭐 모멘텀 남아 있지 않나. 추세적으로는 뭐 완전 꺾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그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원래 맞아요. 국내에서 대한광통신이 이제 맞아요. 1위로 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안 좋거든요. 네. 그 이유는 중국산 저가 물량에 또 이제 공세를 예, 받아서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게 과연 국내에서 큰 수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저 케이블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LS라든지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또 맞물려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 맞아요. 나오면 구리 쪽 이야기도 해야겠죠. 또 네. 이제 그런 것들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구리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맞아요. 네. 구조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면 뭐 전선 관련주들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전선 관련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전략대까지도 같이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오늘 또 뜬 이슈이긴 한데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세계 1위의 시추 기업인 슐렌버거가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붙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처음 부각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의 상승을 탈출의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계속 봐도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12월 초에 시추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일정으로 본다라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분명 한 번 더 시세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앞에 이제 한번 부각받았던 거는 이제 1차 상승기라고 하면 이제 일정이 다가오면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에 따라서 또 상승이 한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헬스케어가 주도 섹터로서 돈을 쪽쪽 빨아가는 상황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에는 약간 유동성이 일로도 과연 가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부족해지네. 들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풍부하다면요, 뭐 이런저런 섹터 테마 다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돌면서 움직일 것 같고 위치상으로는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인데 위치상으로는 41,000원짜리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이제 한번 저점을 만들었던 그런 구간의 중심 가격단이기도 하고요. 라운드 피겨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살짝 내리는 형태의 흐름이거든요. 방향을 위로 탁 잡아주는 어떤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하나 터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그때부터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조금 뭐 저점단에서 사부작 모아갈 수는 있겠지만 언제 방향을 돌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초잖아요. 12월 10일인가 아마 시추가 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해서 갈지 아니면 뭐 한 달 전부터 갈지 뭐 일주일 전부터 갈지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뭐 매력이 있다. 뭐 짧은 손절을 할 수 있고 위로는 크게 갈 수 있다 하면 뭐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2월 달 있는 일정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서 추가적인 탄력은 나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접근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대표님이 잘 해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저희가 이제 장마감 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아주 아쉽게도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주가의 탄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은 아까 나오기는 했는데 네네. 저희가 또 바뀌었을까요? 혹시? 아니, 안 바뀌었나요?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손절을 타이트하게 제가 잡아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사게 되면 한 3% 정도, 3%? 한 4% 정도 넉넉 잡아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방향은 지금 상승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 저항 라인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대략 한 23,800원에서 24,000원 사이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로는 4%, 뭐 위로는 한 14%에서 15%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괜찮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SMR이 한 40% 급등 나온 날 이렇게 갭이 떴다가
다음 날 음봉으로 눌리면서 이게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점을 좀 높이는 그런 흐름에서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간다라면 내일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뭐 짧게 뭐 한 4에서 5% 정도 갭이 뜰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빅테크에서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SMR이 한 번 더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거다. 그래서 딱 종가 매수해서 안 가면 바로 버린다라는 관점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하락 출발한다든지 네. 아니면 2만 원이 깨진다든지 이런 손절가를 이탈하거나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는 출발이 보이면 짧게 그냥 잘라내고 만약 상승 출발을 해준다. 그러면 시세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해볼만하다. 네,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해서는 우리가 내일 시세를 계속 좀 지켜보면서의 전략들을 여러분들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대표님께서는 원전주에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도 괜찮게 보시는 그런 느낌인데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이제 좀 관심 종목은 또 없으실까요?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술도 괜찮은 자리인가요, 지금? 네, 우진엔텍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자리예요. 근데 네.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같이 좀 시세를 강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고 저항단에 좀 갇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시세를 내면서 거래가 붙으면 그런 저항을 돌파할 때 급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기술, 뭐 우진엔텍, 뭐 BHI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노이즈가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기술 같은 거 이런 걸 선택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대장주였죠. 네, 이런 부분에 관한 우리가 리스크는 없을까요? 대장은 계속 대장으로 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며칠 전에 원전이 움직였을 때는 우리 기술이 또 대장으로 움직이긴 맞아요. 했는데 그게 대장이 계속 바뀐다는 게 사실 이 섹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약간 긴 호흡으로 뭐 전반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후발주를 사더라도 그 수익의 눈높이만 좀 낮추면 결국은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탑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건데 우리가 시세 탄력적인 면이나 수익률 면을 본다라면 대장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1,700억 터진 우진엔텍 같은 게 지금 8월부터 만들어 놓은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내일 연속적인 시세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눌림 이후에 또 상승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점 매수는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럼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원전 대장주인데 대표님이 볼 때는 오히려 눌렸을 때는 공략의 그런 가능성들은 계속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이 음봉으로 눌렸잖아요. 네. 그런데 우진엔텍은 이제 시세가 나와버렸으니까 나오고 난 다음 날은 보통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의 또 원전 대장주에 관한 전략들까지도 대표님께 받아봤습니다. 자, 장마감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시장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들어보고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국내 증시가 금요일 날도 사실 국내 증시만 안 갔거든요. 맞아요. 상당히 좀 속상한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코스피가 한 8월부터 해서 저점은 계속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고점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옥을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방으로 한번 탁 터져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는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올 거고요. 10월 달이 항상 지금 한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국내 증시에서 저점이었던 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계속 외국인들 팔다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10월 말부터 딱 돈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요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 손실 나고 계셨던 건 또 수익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는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좋은 내용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표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던 찰나, 그렇게 반가워하던 찰나에 장 후반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금 매도 전환을 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웠는데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는 오후장 탄력이 굉장히 약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의 탄력은 어느 정도는 유지해줬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 0.44% 상승률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91%의 상승률로 마감 지은 하루였습니다. 자, 업종별로 살펴보면서 시장의 마감 흐름들 같이 체크를 해보실 텐데 오늘 전기가스업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런 주가의 탄력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또 관련 업종들이 더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대왕고래 관련한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63% 상승했고요. 전력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대왕고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소형 원전 관련해서도 그러한 시선으로도 이 종목군들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대왕고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0.37%, 인천 도시가스도 0.78%의 상승률로 마감 지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상승 업종도 살펴보실 텐데요. 전기 전자 쪽의 상승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 전자 쪽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일부 2차 전지주 그리고 일부 반도체 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랭킹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또 아이폰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관한 판매량 소식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판매량에 관한 속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속도량, 그러니까 아이폰 16을 찾는 소비자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애플의 주가는 신고가 랠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관련한 부품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고요. BH 같은 경우에도 3.64%의 상승률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LG 이노텍도 또 아이폰 관련한 대장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 탄력은 아니고요.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품주단의 상승률 우리가 지속성의 여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는 시점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락 업종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던 업종들은 역시나 종이나 목재 업종들 자주 언급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풍재질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엮인 종목군들은 또 상승이 나와주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까지도 연출이 됐고요. 일단은 우리가 얼마 전에 문학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 모조리 상승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일제히 그 탄력을 잃어가면서 이러한 수급들은 다른 섹터군들로 이동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아세아 재질, 깨끗한 나라, 테림포장, 한국재질 모두 다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섬유와 의복 업종들도 제가 살짝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이제 중국이 장중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대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중국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탄력이 나와주진 않더라고요. 이런 섬유나 의복 관련주들도 이제 중국 소비주로 일컫기도 하죠. 오늘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환 머티리얼즈도 하락을 했고 한세 예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한강 작가에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잃었고요. BIC나 FNF 같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줬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주인공과 그렇지 않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갈렸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세 보일 수 있었습니다. 딱히 750선이 한때 깨지는 모습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 한때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760선 조금 아래께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네요. 자, 그러면 업종 통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서비스로 들어가 봤습니다. 인스피온이 결국 이렇게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전 거래일에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이죠.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이 꽤 괜찮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택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우주항공 관련해서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죠. 루미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 봤을 때 상장 당일 장 초반에 급등세가 나오는 경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루미르라는 종목은 수요 예측에 있어서 참패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모가가 희망 밴드도 지키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와 다르게 오늘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택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시원하게 반등세에 나서줬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업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화학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제닉과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 보였는데요. 중국 소비주 일부 종목들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 금리인 LPR에 대해서 3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 상승 재료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화장품 안에서도 제닉이 이렇게까지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별 호재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바로 이 제닉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흑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제닉이 지금 아마존에서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사실도 부각받으면서 오늘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도 제약으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상승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많은 종목들이 5에서 한 6%대까지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요. 요즘 특징 살펴보면 사실 비만 치료제로 새롭게 엮이게 되면 고공행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드림 CIS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장중 한때지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죠. 어떤 호재가 있었냐 살펴봤더니 G2G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꼽히는 펩타이드 성분을 50% 주입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는데 사실 이 G2G 바이오는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G2G 바이오와 손잡고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 드림 CIS가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도 살펴봐야겠죠.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노보노디스크와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연이틀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지만 오늘 장중한 때 두 자릿수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상승세 보이는 쪽이 있으니 바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입니다. 오늘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갈아치우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마지막 업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업종은 하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SY스틸텍과 SY와 같은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일부 약세를 보인 것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딱 2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52%까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트럼프가 해리스를 제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은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조사한 기관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다는 점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당연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어서겠죠. 이렇게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다라는 소식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SY스틸텍은 사실 전 거래일에 20%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크게 쉬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에는요. 테슬라,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열심히 실적 발표 준비해서 투자의 팁들 함께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